네,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마친 대선 후보들은 각각 지역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원 영서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고요. 윤석열 후보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경남 지역 노동자들을 만난 뒤 대구와 대전 유세에 나섰는데요. 후보들의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머리를 빌리려면 머리라도 있어야 된다는 우리 김종인 박사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도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국정을 할 수 없고, 모르고 무책임하고 특히 불성실하고 이럴 경우에는 나라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은 재미없고 초라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부산 시민들께 자기 찍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치 개혁은 정치 초심자이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내주신 국민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빚과 부채가 없는 저 윤석열이 정부를 맡는 것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정치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양당에 표 몰아주면 양당 독점 정치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양당의 기득권 연장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노동이 당당한 미래를 여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대표를 추켜 세웠는데요.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측, 그리고 단일화 효과를 차단하려는 측, 막판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위대하고 힘을 합치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딱 한 개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정치가 엉망이에요. 정치가 제3의 선택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다른 선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꼭 덜 나쁜 걸 찍어야 돼요. 국민의힘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번에 맨날 정권 교체 왔다 갔다 무슨 시기춥니까? 왔다 갔다만 하게. 중간도 있고 제3의 시도 있어야죠. 안철수 후보에게 감사드리고 국민의당 관계자와 당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사퇴하셨지만 철수한 게 아니라 진격한 겁니다, 여러분.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발전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저와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모으므로 진격한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네, 어제 이뤄진 단일화를 두고 양쪽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미경 최고위원님, 이재명 후보는 사실 마지막 TV 토론회 때 안철수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니까 아주 훌륭한 지적이다 막 극찬했었는데 지금은 정치가 엉망이 되고 있다. 아마 그 문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가 제발 단일화하지 않고 계속 가기를 마음속으로 정말 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갑자기 단일화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심리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하면 지겠구나, 이거를. 저는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오늘 저렇게 쏟아내시는 것 같은데요. 보세요. 김동연 후보하고 본인이 손붙잡고 단일화할 때는 막 통합, 막 좋다고 자화자찬 엄청 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하니까 야합이라고 그러고 뭐 권력 나눠먹기라고 민주당 반응이 다 그런 반응이고 또 오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국민의 선택권을 없앤 거라고 막 공격하시는데 바로 아직도 저는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로남불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국민들께서 시달리셨는데 지금도 내로남불 하고 계신 거예요. 증거가 벌써 딱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미래를 얘기하며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 내로남불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복경 대변인님, 네. 계속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 단일화를 두고도 내로남불이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하시려면 먼저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새로운 물결을 더러운 물결이라고 비판했던 것부터 먼저 반성하시면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그렇게 하시면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기 편의적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머리가 있어야지, 사람을 고를 머리라도 있어야지 라는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요, 연설에서. 연설에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머리 빌려 쓰면 된다라고 강조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예. 건강이 중요하다. YS입니다. 예. 결국 그 YS가 IMF를 초래한 당사자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대전환 시대의 경제 재편기인데, 이때 기본적으로 능력 있고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텐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지난 5번의 토론 과정에서 봤을 때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되고 유능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라는 호소인 것이고요. 그리고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물론 뭐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선택권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정치 개혁의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동연 후보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김동연 후보하고는 저희가 당대당 통합이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라는 표현도 안 했고 그저 김동연 후보가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것이었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당대당 통합하고, 그리고 아니, 통합을 안 했지만 뭐 그런 통합하겠다라는 약속과 이 내에서 먼저 윤의 성공과 아내 미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행정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뉘앙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자리 나눠먹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저희는 상식적 예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여러 후보를 두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토론인데, 예. 이거를 5번 토론 다 참여하시고 맨 처음에는 양자 토론할 때 먼저 소송 걸어서 막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막고 혼란을 줬던 그런 책임 알겠습니다. 또한 자유롭지 못한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단일화가 과연 상식적인 것인가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 복귀한 대변인의 얘기는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다른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부러우니까 그러시는 거죠. 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저 민주당하고 같이 단일화 해보십시오. 얼마나 또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께 이제 어떤 면에서 비판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똑같죠, 양쪽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하고 사실은 김동연 후보의 당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안철수 후보는 10여 년 동안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당을 만들었고 그래도 한데, 김동연 후보 이제 뭐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사실은 당의 모습도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하고 뭐 합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혼자 오는 것이죠. 뭐 그런 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단일화 문제를 어쨌거나 좀 비판을 해야 되고,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좀 낮춰야 되니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 일단 뭐 이 단일화라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언제 하건 간에 어떻게 하는 현실적으로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복귀 대변인, 이현정 의원께서는 부러워서 그런 거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가 피시는데. 그 말씀만 드리려고, 저희는 부럽지 않습니다. 다만 예. 아쉽습니다. 제3지대 선택의 폭을 그만큼 좁혀서 정치 개혁의 이 폭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부산 유세에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오늘 안철수 대표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합동 유세를 가급적 빨리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중으로 만나서 좀 협의를 할 생각이에요. 어제 안 후보께서 후보 사퇴하시고 아무래도 그 공당의 후보로서 거의 뭐 오랜 동안 선거운동을 해왔으니까 아마 우선 뒷정리해야 될 것들이 뭐 개인의 마음의 정리부터 시작해서 있을 게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그 유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권영세 본부장이 오늘 만나서 한번 협의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내일 윤 후보가 서울 노원구에서 유세한다고 전달을 받았다. 안 대표의 노원구는 옛 지역구죠. 그러다 보니까 합동 유세를 노원구에서 시작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요. 정미영 최고위원님, 내일은 두 사람이 함께 연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마음을 국민의힘에서 이제 좀 배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완주하시겠다고 했지만 결국 국민의 뜻에 맞춰서 이제 순종하는 의미에서 이걸 내려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스스로 정리하실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지자들과 이제 또 당원들께도 또 이 마음의 표현을 또 하실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시간도 들이지 않고 바로 우리가 급하다고 바로 유세합시다. 같이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사실 죄송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지키면서 기다려 보는 것도 그럼 좋다. 내일은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그 사무총장께서 이제 오늘 중으로는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지 않겠냐가 그런 의미로 지금 나온 겁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했는데 바로 우리 유세 갑시다. 이건 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내일 한 노원구에서 하면 자연스럽게 같이 하시면 좋을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장은지 변호사님, 예. 만약에 두 분이 내일 노원구 유세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 파괴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참 그 첫 유세 합동 유세 장소가 노원구라는 점 예. 공교롭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어떤 점이 공교롭죠? 저 유세 장소에 이준석 대표가 온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기도 하죠. 예, 아까 노원병. 출마했던. 그렇죠. 예. 노원구 중에서도 노원병이라고 한다면 국민 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맞붙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승리해서 의원이 되셨죠. 예. 그 후에도 사실 노원병이라는 곳은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공을 들이는 지역이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노원병은 또 안철수 후보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갈등의 모습들은 참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겼습니다. 예. 근데 노원구에서 첫 유세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선 이후에도 예. 이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전혀 사실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을 텐데 그 갈등의 예고편을 보는 것만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일화는 급조되기도 했지만 정말 불안한 단일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코멘트 합니다. 예. 저 민주당의 바램일 거고요. 예. 부러워서 저러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노원구면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전부 해가지고 원팀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서 저는 예. 노원이 정말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일 목경 대변인. 예, 뭐 이 자리가 각 당이나 정책 뭐 또 후보자의 정책 입장도 대변하지만 또 어떤 예측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어떤 자리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난 모른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내 권한을 행사할 거다. 공동대표 어려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일화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대선 끝나고 나면 이기든 지든 국민의힘 내에서 이준석, 안철수의 내홍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 당이 집권당이 됐을 때 집안 싸움이 뭐 엄청나게 계속 이어질 텐데 예. 걱정스럽다라는 인식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양당의 얘기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윤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누구인지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가질 수 있는 불신을 제거하고 저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정치에 처음 발을 디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서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고 윤석열 후보께서 어려운 결심으로 정치권에 나왔을 때 그 과정을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지켜본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장제원 의원 하면 윤핵관 논란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유세에서 단일화에도 가장 크게 기여를 했고 더욱이 내가 대선 후보가 되는데도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윤핵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선거와 골프는 머리 들면 진다. 이런 네.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선거가 남았죠. 자, 지금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뭐 아무래도 이제 사상 지역에 가서 지역에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죠. 예. 네, 칭찬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한 사람에 대해 저렇게 칭찬해 버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소외감을 갖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정치라는 게 힘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너무 힘을 실어줘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될 수 있어요. 특히 이 대선이라는 구도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부상을 해버리면 앞으로 모든 뭐 이 인사나 뭐 등등에서 다들 장제원 의원한테 가서 뭔가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게 정치권을 지켜보면 꼭 저렇게 권력이 집중된 분들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통령 후보는 이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물론 장제원 의원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탄핵을 위해서 저 장제원 의원만 역할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후보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사람만 잘했다 그러면 딴 사람은 다 소외감 가져요. 아니 나도 했는데 왜 나는 이야기를 안 해주지?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 당내에서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장제원 의원은 누가 봐도 당내에서 이 측근이라는 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저게 너무 후보 스스로가 저렇게 인정을 해줘 버리면 저게 나중에 여러 가지 장제원 의원 본인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물론 뭐 외부 유세기 때문에 장제원을 칭찬하는 건 좋지만 예. 자칫 이런 게 당내의 권력 관계나 등등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한 사람에 대한 과도한 칭찬은 이 시기와 질투를 불러올 수 있다. 저 오랜 정치적 경험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국경 대변인 예.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윤핵관 관련된 사람들 다 선대위에서 물러났다. 공식 직함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무실 출근도 안 한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거든요. 예. 그때 사실 배후가 있다. 여전히 윤핵관들이 암약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암약까지는 좀 뭐 심한 표현이 아닐까 아니 싶은데. 그건 뭐 저 민주당의 표현이 아니고 예. 내부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장 의원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 별칭까지 또 있었던 분인데 결국은 실체가 있었다. 그분들의 네. 비선적인 역할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이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우려를 하게 할 수 있는 뭐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새로운 내용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과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약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의 약점은 손익계산이 너무 빠르다. 너무 정확히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약점이다. 원희룡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의 약점이 다른 사람에 대한 눈치가 좀 없다. 다리 벌리는 것도 그렇고 신발 올리는 것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약점을 얘기했는데 장현희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이 발언들은? 뭐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좀 손익계산이 빠르다는 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쩔 때는 정치인들은 다 알면서도 좀 속아도 주고 손해 보더라도 좀 넘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야지 주위에 좀 더 사람도 많고 더 주류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아쉬움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걸어온 길은 굉장히 어려운 정치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에 사실 저 성격이 있지 않았겠냐. 저게 이제 본인의 약점이자 또 어쩌면 강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예. 사실 원희룡 본부장이 저 얘기는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눈치가 없다라는 걸로 표현이 안 되죠. 쩍벌이라든지 그 기차 좌석에 구두바 올리는 것은 사실 눈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리더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저런 배려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좀 불안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정미영 최고위원님, 윤석열 후보를 가까이서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원희룡 본부장은 왜 눈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그 윤석열 후보는요, 검사만 오랜 시간을 하고 지금 이제 바로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바로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아마 해보시지 않고 살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게 진화돼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그 국민의 눈치를 좀 봐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원희룡 이 의원이 원희룡 의원이 지금 약점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원희룡 윤석열과. 본부장이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이, 약점을 얘기한 거죠. 예. 근데 그 예는 틀린 것 같아요. 눈치가 좀 없다라는 표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정치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 이때는 왜 다리를 신발을 올린 건 사실 그때 사실은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내부에 그 기자들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아파서 그랬던 것이고 그다음에 뭐 다리 벌리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눈치 없는 거랑 좀 연결되진 연관시키는 않는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